자, 이번 시간에는 생식과 유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줄 때 설명을 잘 듣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그 2차고사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5번 그림 가에서 라는 양파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가나다라 그림이 있는데 먼저 이 가를 보면 염색체들이 가운데 몰려 있죠.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중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좀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 이 감싸고 있는 이 핵막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염색체가 보이죠.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애들. 그래서 얘는 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이제 가운데서 세포판이 이제 생기면서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말기 그리고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가죠. 후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은 나, 가, 라, 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 변화 없다. 체세포 분열 과정은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포하고 염색체 숫자가 같아야지 같은 그런 유전적 특성을 가진 세포가 계속 복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은 염색체 수가 변화 없다. 자, 6번 그림 가와 나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동물세포죠. 그리고 A 위에서 했지만 이 A는 세포판입니다. 이 세포판이 생기는 것은 식물세포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것은 세포질 분열이라고 해서 세포질이 두 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가는 식물세포, 이거 아니죠. 동물, 나는 동물세포, 나는 식물세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핵분열 중기에 일어난다. 중기가 아니라 언제? 말기. 그 다음 디귿, A는 나중에 새로운 세포벽과 세포막이 된다. 맞습니다. 세포판은 새로운 세포벽과 세포막이 됩니다. 기억, 감수분열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수분열은 총 몇 번 일어나죠? 2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 일어나기 때문에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고 1분열일 때 염색체가 2분의 1로 줄어들고 2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즉 염색체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요. 자, 1번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감수분열, 1분열, 전기에 나타납니다. 중요하죠. 2회 연속 분열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2회 연속 DNA가 복제된다. 틀렸어요. 1회. 한 번만 복제된다. 그리고 4번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맞고 8번 그림은 어떤 생물의 체세포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이 생물의 감수 2분열 중기세포의 염색체의 모습을 옳게 나타낸 것은 체세포의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체세포니까 2에는 4 이렇게 개수가 얘하고 3동 염색체고 총 4개가 있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땐 2N 총 4개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2N은 4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세포 분열할 때 염색 분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염색 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염색 분체가 얘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자, 근데 감수 2분열에서는 이미 염색체 숫자가 반으로 줄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염색체 숫자는 1분열일 때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수 2분열일 때는 n은 2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근데 중기래요. 중기면 가운데에 분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은 밑에 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뭐를 찾아야 되냐면 모두 다 가운데 있으니까 n은 2인 것을 찾아야 돼요. n은 2인 것. 요거는 2n은 4죠. 얘는 2n은 2. 이렇게 되죠. 얘는 n은 2. 이거 n은 2. 얘는 2n은 4. 그러면 n은 2가 돼야 되는 게 3번하고 4번입니다. 근데 3번과 4번 중에서 누가 맞냐면 3번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염색 분체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찢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9번. 사람의 수정과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버지, 가, 정자가 만들어지고 어머니, 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가 과정은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하는 것, 나는 수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수정란이 이제 태아가 되는 것, 요것을 나날부터 착상까지. 착상 다음에 이제 자궁에 착상되면 이제 태아 기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아기가 됩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가 과정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니은, 나 과정에서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한다. 맞습니다. 디귿, 다 과정에서 한 개의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다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다. 10번 그림은 나날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나날은 착상되기 전까지 일어나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면 요 다에서 이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기 전까지 세포 분열 일어나는 것을 나날이라고 그래요. 이 나날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얘 크기나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세포가 계속 나뉘기 때문에 원래는 세포가 한 개가 요만했죠. 그 다음에 세포 한 개가 요만하죠. 그 다음에 요만큼. 점점 세포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왜? 세포 분열은 계속 일어나고 전체 크기는 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달리 나날은 분열이 진행될수록 세포 하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왜? 전체 배아의 크기는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므로. 전체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귿, 다음은 사람의 수정과 발생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위에서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사람이 수정이 일어나려면 정자 난자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자 난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생식세포가 형성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자 난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야 돼요. 핵결합. 이게 바로 수정이죠. 그래서 그 다음 라. 그 다음 수정한 다음에 나날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착상이 일어난 후에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라 가나. 4번. 12번 유전 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씨 모양, 꽃잎 색깔 등과 같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형질이라고 한다. 맞고,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한 것을 유전자형. 맞고, 수술에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곳에 있는 같은 그루.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머리 붙는 것을 타가? 아니죠. 자가수분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13번. 순종의 보라색 꽃. 순종의 보라색. 보라색이 퍼플이니까 우리가 P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순종이니까 똑같이 알파벳이 같이 대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흰색의 꽃. 흰색 꽃도 순종이래요. 그럼 이건 화이트니까 WW라고 할까요? 그래서 WW 얘를 교배시켰더니 잡종 일대에 보라색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PP 그리고 WW를 생식세포가 되면 얘는 P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W밖에 없죠. 그러면 얘 두 개 이제 교배하면 뭐가 되죠? PW. 근데 얘 색깔이 뭐가 됐다고 했나요? 여기 보면 잡종 일대에서는 보라색, 여기선 보라색이래요. P, 보라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데 보라색이 나타난다. 그 말은 하얀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열성이죠. 그래서 P가 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P가 우성. 그리고 W, 화이트는 열성. 자, 보기를 보면 보라색 꽃이 흰색 꽃에 대해 우성이다. 맞네요. 잡종 일대에 만들어진 생식세포에는 잡종 일대는 뭐냐면 얘가 잡종 일대입니다. 잡종 일대가 바로 PW. 얘가 잡종 일대인데 얘가 생식세포 만들면 P 만들어지고 W 만들어지죠. 그래서 생식세포에는 보라색 꽃 대립 유전자와 흰색 꽃 대립 유전자가 함께 들어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함께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뉘어요. 각각에 나뉘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가는 것, 생식세포가 나뉘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 그래서 이 니은은 틀렸습니다.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뉘어서 각각의 생식세포에 들어간다. 디귿.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에는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이 3대1로 나타난다.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PW, PW 얘를 자가수분하면 생식세포 P 만들어지고 W 만들어지죠. 그리고 얘도 P 만들어지고 W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가수분하면 얘랑 만날 수 있죠. P 만들어집니다. 얘랑 만날 수 있죠. W 만들어지죠. 근데 얘는 또 얘랑 만날 수 있죠. PW. 그리고 얘는 얘랑 또 만날 수 있죠. PW.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보라색이고 얘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 대 보라색은 몇 대 몇? 3대 1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라 대 흰색 3대 1.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 표현형의 비를 뭐 쓰라고 하면 표현형 이렇게 보라 대 흰, 은 3대 1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3대 1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라 대 흰색 대 3대 1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틀렸다고 할 거예요. 여기가 대가 아닙니다. 는입니다. 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 설명하는 것을 꼭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세부적인 그 채점 기준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해 주려고 신경 써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형의 비 무조건 1대 2대 1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전자형의 비는 PP 대 PW 대 WW 그 다음에 는 해고 1대 2대 1 이렇게 써야만 맞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조심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4번 그림은 순종의 키 큰 완두와 순종의 키 작은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의 완두를 나타내는 것이다. 순종의 키 큰 거 TT 순종이니까 같이 대문자, 순종의 키 작은 순종이니까 같이 소문자. 교배하여 잡종 1대. 잡종 1대는 T가 되겠네요. 키 크대요. 그러면 키 큰 게 우성이 되겠죠.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 중 우성형질은 키 큰 것.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잡종 일대에서 키 큰 형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그림은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일대를 얻고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하여 잡종 이대를 얻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노란색 완두 같은 대문자니까 순종, 초록색 완두 같은 소문자니까 순종. 근데 이 노란색 완두를 생식세포가 되면 이게 상동염색체죠, 이거. 근데 이제 생식세포가 되면 EN이 이제 N으로 하나로 줄어야 됩니다. 근데 N이 한 군데 가고 또 아니 여기 Y가 생식세포 다른 데 들어가고 또 요 Y도 다른 데 들어가는데 똑같이 대문자 Y니까 한 개만 쓴 거예요. 중복되니까. 여기도 원래는 두 개. 소문자 Y, 소문자 Y지만 한 개만 쓴 거예요. 자, 얘가 두 개가 이제 N과 N이 이제 수정을 하면 이제 식물이니까 수분한다고 하면 되겠죠. 다시 이렇게 EN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또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또 얘도 생식세포 하나로 들어가고 얘도 하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찢어지고 또 자가수분이니까 똑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EN이 다시 또 N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는 대문자 YY가 만나니까 Y 이렇게 되고 나는 여기 대문자와 소문자가 만나니까 Y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는 여기 대문자하고 여기 소문자가 이렇게 만나니까 Y 되고 라는 Y 이렇게 됩니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록색 완두는 모두 순종이다. 초록색은 열성이기 때문에 얘만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 2번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 적용된다. 분리의 법칙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식세포에 이 상동염색체가 나뉘어서 들어간다는 것. 이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3번 잡종 일대의 완두는 두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든다. 잡종 일대는 지금 이렇게 두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잡종 일대는 Y인데 생식세포가 되면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각각 하나씩 찢어서 들어가고 이렇게 찢어서 들어가는 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가와 라는 3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가는 YY, 라는 YY, 가는 YY, 라는 YY는 1대1이죠. 한 개 만들어지니까 1대1 틀렸어요. 4번 나와 다의 유전자형은 같다. 나와 다 유전자형은 같죠. 대문자 Y, 소문자 Y로. 자, 그림은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일대의 완두 가를 얻고 가. 요 둥글지고 노란색 순종은 뭐냐면 RY 주름지고 초록색은 RY 얘를 교배하면 잡종 일대에는 골고루 들어가서 RRY가 됩니다. 그래서 잡종 일대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비율은 어떻게 나오냐면 9대 3대 3대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외워놓으면 좋아요. 9대 3대 3대 1 이렇게 나와요. 가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각각 쓰시오. 가의 표현형은 우리가 이제 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질을 말하죠. 대문자 R 표현형은 대문자 R이니까 둥글고 그리고 대문자 Y가 있으니까 황색 유전자형은 알파벳이니까 RRYY 이렇게 됩니다. 잡종 2대에서 얻는 완두가 총 3,200개라면 나와 다는 이론적으로 몇 개인지 각각 쓰시오. 나와 다? 나는 9죠, 9. 근데 총 합치면 16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하냐면 총 9개가 나오고 16개 곱하기 100.
아니라 3 아이고 취소. 여기가 3200개에서 요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는 16분의 1 곱하기 3200 계산하면 돼요. 자, 뭐 나누가 떨어지겠죠? 자, 다음 18번.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은 한 세대가 길고 자손수가 적어 유전 연구가 어렵다. 맞아요. 사람은 대립 형질이 뚜렷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전 연구가 어렵다. 맞고, 한 집안에서 특정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파악할 때 집단 조사를 이용한다. 한 집안에서 특정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파악할 때 가계도 조사를 이용하죠. 가계도 조사. 옳지 않은 것 3번. 특정 형질의 차이가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알아볼 때 쌍둥이 조사를 이용한다. 맞아요. 부모와 자손의 유전자를 비교하면 특정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유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자, 19번. 대립 형질이 뚜렷이 구분된다.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상염색체에 있다. 아닌 것은 뭐 이거죠. 자, 20번, 21번 넘어가고 22번 혈액형에 대한 것. 우리가 55는 유전자형이 55죠. 근데 하나는 이쪽에서 오고 하나는 이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A형은 A5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는 5가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B형이에요. B형이 되려면 여기서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B형은 B 아니면 B5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A형에 B라는 게 없으니까 BB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A형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뭘 가져와야 되냐면 요걸 가져와야 되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아빠한테 온 거고 요거는 엄마한테. 여기는 비호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간의 혈액형,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설명한 것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은 1은 대립 유전자 5를 가지고 있다. 1 가지고 있죠. A5니까 맞아요. 2번 2의 ABO식 혈액형은 B형이다. 2 B형 B오니까 맞아. 3번 2와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다. 2와 3 유전자형 같죠. B5로 3번이 틀렸네요. 서로 같다. 생명 넘어가고 2번 앞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요것도 넘어가고 했던 거니까 요거 방금 혈액형 했던 거죠. 또 해볼까요? 확실한 것만 우리가 써보면 55죠. 그리고 얘도 55입니다. B형도 5, 여기도 55. B형. 어쨌든 여기에 5가 하나 가야 됩니다. 55니까. 여기 55니까 하나 가야 되고, 여기서는 B형이 B일 수도 있고, B5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가 가면 B형이 되고, 5가 가면 O형이 되죠. 여기는 A형, O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A형도 A5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는 여기서 무조건 하나 와야 되고 여기서 A가 오면 A형, 5가 오면 O형이 되죠. 근데 여기 손자들을 보니까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로 온 거고 여기 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A형과 B형이 있다는 말은 위에 부모에게도 A하고 B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쪽을 보면은 A가 있어야 되니까 A. 그리고 요 B는 이쪽에서 올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B가 있어야 됩니다. B. 이렇게. 그래서 AO, BO 이렇게 되죠. 자, 그림은 양파의 뿌리 끝으로 현미경 포분을 만드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는
핵 염색체를 염색하는 거죠. 잘 보려고. 그리고 에탄올과 아세트산 혼합액에 넣는 이유. 얘는 고정시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려고. 그리고 묽은 염산에 넣는 이유는 연하게, 조직을 연하게. 나중에 갈갈이 찢을 거라서 순서대로 하시오. 먼저 라. 그 다음에 조직을 연하게 마. 그 다음에 갈기갈기 해붙임으로 찢어 나. 그 다음에 염색해 다. 그 다음에 덮어 가. 그 다음에 눌러 봐. 이렇게 다의 과정이 필요한 가닥. 다는 뭐죠? 염색체를 염색하여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이다. 자, 2번. 다음 그림은 어떤 생물의 감수분열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감수분열은 1분열, 2분열 이렇게 나오죠. 1분열일 땐 이제 딸세포가 2개 되고 2분열일 땐 딸세포가 4개가 됩니다. 2개가 또 분열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세포가 4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2분열 말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세포가 지금 아직까지 1개죠. 그러니까 얘는 1분열 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감수분열의 어느 단계에 있는 세포인지 쓰고 각 단계에서 세포 1개의 염색체 수를 체세포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는 아직 이제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체세포의 염색체 수와 아직까지는 같은데 나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체세포의 염색체 수와 비교했을 때. 자, 다음 3번 뭐 넘어가고 4번도 넘어가고 해줬으니까 5번 5번 뭐 하지 마세요. 뭐 이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뭘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죠. 6번 생맹 한번 해줄까요? 생맹. 정상인 남자는 XY, 정상 여자 XX 또는 XX 다시. 이것을 보인자라고 하죠. 생맹 여자는 XX 이렇게 다시 둘 다. 그러면 생맹 여자 확실해요. X 다시 X 다시. 정상 남자 XY. 근데 가는 여자인데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씩 받아야 되죠. 근데 여자는 X 남자로부터 X 하나 받고 여자 둘 다 X 다시니까 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보인자인 그 여자 정상 생맹이 아닌 보인자를 가지고 있는 정상 여자가 태어나겠네요. 자, 이거 넘어가고 얘도 뭐 너무 쉬우니까 요거 뭐죠? 이가 염색체죠. 이가 염색체니까 가는 감수 분열, 나는 체세포 분열. 뭐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중요하지만 요거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요거 쉬우니까 각자 해보고, 자, 요거 또 쉬우니까 해보고, 요거 해볼까요? 자, AD는 각각 발생 과정 중인 배아이다. 그래서 여기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된 다음에 수란관에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럼 수정이 일어난 얘를 우리는 수정이 일어났어. 결합해서 수정란입니다. 이 수정란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해요. 난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착상됩니다. 이 착상됐을 때 우리는 임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결합하는 것이 수정? 맞아요. 수정이죠.
AD의 배아 전체 크기는 비슷하다. 맞아요. 전체 크기는 비슷한데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 나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AD 과정을 거치면서 배아를 이루는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 염색체 수가 줄어들면 안 되죠. 그림 볼까? A에서 D 나날이 일어날 때 염색체 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틀렸어. 배아를 이루는 세포 하나의 크기는 B에서보다 D에서 작다.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고 했죠. 맞아. 자궁 안쪽 벽에 배아가 파묻힌 후 이걸 착상이라고 하고 배아는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 10번 똑같은 문제고 11번 순종의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은 다음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의 표현형과 유전자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은 RRYY가 생식세포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물음표 어떻게 되느냐? R, R, Y, Y 이렇게 되겠죠. 얘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RR, YY. 지금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면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2에는 4예요. 얘가 이제 생식세포가 되려면 N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나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도 나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이 한 군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R, Y 이렇게. 그래서 N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얘가 얘랑 들어갈 수가 있어요. R, Y 이렇게. 또는 얘가 얘랑 들어갈 수가 있어요. R, Y. 또는 얘가 얘랑 R, Y. 그래서 총 4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4가지. 다 똑같죠? 아니, 다 다르죠? 그래서 요 R, Y를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고 요거는 여기 있네요. 요거는 여기 있네요. 그럼 기억은 요게 되겠죠, 요게. R, Y, 요게. R, Y.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연습을 하면 R, R, Y, Y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완두가 그러면 어떤 생식세포를 만드느냐. 지금 얘는 2에는 4죠. 그래서 얘하고 한 군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Y 또 얘하고 R, Y 얘하고 R, Y 또 얘하고 R, Y 그러면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4개인데 얘하고 똑같고 얘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R, Y 그리고 R, Y 이 2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죠. 중복되는 건 이제 뭐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요거다. 자, 또 밑으로 내려가서 생맹 뭐 아까 했으니까 안 하고 요것도 아까 했었죠. 그리고 뭐 요거 너무 쉬우니까 이거 나날 아까 설명했고 요거 둥글고 노란색 R, Y, Y 이거는 R, Y, Y 이렇게 되고 얘는 R, Y,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9대 3대 3대 1 이렇게 된다는 거. 유전자형 위에다 써놨네요 이미. 유전자형 여기 썼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하면서 뭐 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것들 너무 붙잡고 있지 말고 풀라고 한 것들만 이렇게 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 단원 종합 문제 스스로 확인하기 반드시 풀어봐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